안녕하세요. 현주랑 진행 중의 안현주. 이진행입니다. 현주랑 진행 중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죠? 네, 오늘은 저희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 세우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새해가 되면 보통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게 되잖아요. 뭐 책을 많이 읽겠다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거나 또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는 것 같아요. 현주님은 많이 세우실 것 같아요, 계획을. 혹시 올해는 어떤 계획 아니면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많이 썼어요. 아, 네, 예, 근데 손으로 이렇게 쓰시나 봐요.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툴들을 써봤거든요. 막 투두 리스트도 있고, 이렇게 네. 온라인 상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써보고, 구글 닥도 써보고 막 했는데, 저는 한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데다 하면. 그래서 음. 그냥 종이에다 빈 아무 줄도 없는 종이에다가 글씨로 쓰는 편이에요. 음. 이번에는 사실 1월 1 일에는 하지 않았고 1월 2일 쪼금 늦게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아주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서 계획이 많아서 길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이런 어떤 느낌이나 감상 같은 것까지 같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는 하나하나 어떤 일을 해야지에 대해서 쓰다가 그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내지는 아. 그 일을 약간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아 이거는 월요일 날마다 오전에 하면 좋겠다.' '아 이거는 주말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막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뭐 맨 처음에 운동하기를 썼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한두 시간 동안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쓰다 보면 '아 그러면 이건 아이들 학교 보내기 전에 오전에 해야겠다.' 이렇게 써 놨다가 또 막상 이제 음. 다른 계획들을 생각해 보면 '아니야. 그 계획을 오전 새벽에 하고 운동은 애들 학교 보낸 오전 시간 밥 먹고 나서로 옮겨야겠다.' 이러면서 자꾸 제 계획을 계속 전면 수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 일상생활 안에서 이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 그런 어. 것들을 계속 글씨로 써 보는 편이어서 되게 어. 길어요. 근데 긴데 그거는 사실은 완성된 표를 만드느라 긴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 과정을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다가 '아 음. 아니야. 이건 지금 할 일이 아니다. 다른 날짜로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단촐한 마지막 표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낙서하는 편이에요. 좀 아, 이렇게 말하니까 추상적이죠? 네. 쪼끔 구체적으로 혹시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건의 새로운 사건을 한다. 한 음. 달에 한 건만 해선 변호사가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한 달에 한 건. 그러면 저는 처음엔 한 달에 한 건 이렇게 쓰지 않아요. 계획을 1 년에 10 개의 사건을 한다. 이런 음. 약간 큰 목표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뭐 물론 한 달에 10 건을 사건을 수임하고 나머지 달엔 사건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아 한 달에 한 개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러고 이제 한 달에 한 개씩 배분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한 달에 한 건의 사건을 하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한 달에 한 건의 사건이 들어올 가능성을 높일까?' 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아 일 주일에 한 번 블로그를 반드시 해야겠다. 일 주일에 한 번 유튜브에 관련된 글을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내가 해야 될지를 써 보고 '아 그러면 그 활동들은 내가 어느 시간에 하면 좋을까?' 음. 그러면 애들 학교 보내기 전에 뭐 새벽에 일어나서 블로그를 써야겠다.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하루를 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일요일은 교회 가니까 아무래도 아니고 뭐 수요일은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아니고 이렇게 다 정하다 보면 '아 음. 월요일에는 내가 블로그 아침에 쓰는 날로 정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음. 좀 먼저 제가 어떤 시간을 쓸 날짜나 그 시간을 이렇게 좀 정해 놔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치해 보는 것 같아요, 좀 더 아 구체적으로. 그런데 또 그렇게 만약에 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다음 계획이 또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계획이 제가 스패니쉬 공부하는 거거든요. 네. 오. 그러면 스패니쉬를 그냥 처음에는 계획은 되게 두리뭉실해하죠. 스패니쉬 공부하기. 음. 근데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저는 듀오링고라는 앱을 쓰는데 네. 듀오링고 앱을 뭐 매일 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레벨 몇 가지 올라가기 이렇게 쓸 수도 음. 있고요. 그냥 하루에 하나씩 하기. 음. 그러면 뭐 하루에 5 분을 할지 10 분을 할지를 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오전에 할지 아니면 오후에 할지 저녁에 음. 자기 전에 할지 음. 이런 것들을 제가 시간을 이렇게 좀 배분해 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음. 배분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아 너무 바쁘다. 이거는 too much이고 이거는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이러는 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왜냐면 숨 쉴 틈이 없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아 듀오링고는 상반기엔 하지 말고 하반기부터 해야겠다.' 아 네. 이렇게 쪼끔 그런 식으로 이제 1 음. 년에 큰 틀을 보는 거죠. 뭐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을 뭐 '1 달에 1 건을 새로 한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계속 1 건씩 늘어난다면 '내가 과부하가 덜 걸리겠다.' 이런 상태라면 '이런 계획은 4월 이후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저만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와 이걸 다 먼저 연초에 계획을 한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 엄청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사실 특수한 상황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학교를 가는 아이들 학교를 준비시키는 게 한 7시 부터예요. 그래서 네. 무조건 아이들을 준비시키느라 제가 다른 걸 못하는 게 한 아침에 1 시간 반 그리고 아이들이 2시 반 부터 집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어지는 시간이 아침 새벽 그리고 낮에 몇 시간 그리고 뭐 애들이 잔 후에 몇 시간 요렇게 딱 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뭘 할 수 있을지 그 시간을 뭐에 써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되게 생각하는 게 최근에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엔 음. 안 그랬거든요. 어어. 그래서 예. 그렇게 미리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을 뭐 '반나절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반나절에 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 좀 그런 편인 것 같고 네 진행님은 지난번에 약간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잘 쓰진 않는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계획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잘 하진 않는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사실 되게 MBTI 검사 같은 거 해 보면 전형적인 J형이거든요. 이를테면 여행을 갈 때 숙소, 교통편, 뭐 식사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까지 다 정해 놓고 가야지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편한 그런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저의 생활에 대해선 딱히 그런 게 많이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약간 조건이 생활 조건이 육아를 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이 현주님 얘기를 들으면서 쪼끔 생각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현주님이 계획 세웠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케팅에서 그런 어떤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론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스마트 목표 설정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면은 그 스마트하다 할 때 그 스마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 철자가 그건데요. 이게 이니셜을 딴 거예요. SM
ART 이렇게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라 이런 얘기인데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스마트 목표 설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 부분 그런 현주님 지금 벌써 실행을 하고 계시지만 그거를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S는 뭐를 말하나요? S는 스페시픽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현주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년에 사건 10개 이런 거 되게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잖아요. 나는 올해 사건을 더 많이 해야지 라거나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음,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지 뭐 이렇게 되게 추상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개 이런 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올해 요새 체력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는 좀 운동해가지고 건강을 좀 되찾아야겠다. 이 정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를테면 유산소 운동을 좀 꾸준히 해가지고 살을 좀 빼보자. 몸무게를 줄여보자라거나 아니면 나는 체육관에 등록을 해서 내 몸에 근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량을 뭐 늘려보자.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음, 네, 그 다음에 M인데요. M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measurable이죠. 그래서 음, 여기서 또 아까 얘기했던 그 구체화를 조금 더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현주님께서 사건 10개 이렇게 얘기한 거 비슷하게 뭐 나는 체중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요번에 3kg는 빼야지 올해 이런 식으로 그냥 줄이겠다가 음, 아니라 딱 측정이 가능한 그래서 내가 3kg를 못 빼고 2.5kg만 뺐으면 나는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 아니면 3kg보다 더 뺐으면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음. 숫자를 한번 정해보자라는 거죠. 아, 그러면 S 했고, M 했고, A는 뭘까요? A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치브를 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음, 말도 안 되는 거를 정하면 어차피 달성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아, 내가 올해 다이어트를 해서 20kg를 빼겠어.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그쵸. 말고 그냥 3kg 정도 현실 가능한 숫자를 정해라. 뭐 그거는 생애 전반에 아마 아주 중요한 그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뭐 네네. 저도 올해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정했냐면 일주일에 3번 만보를 걷자라고 정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걷기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이라는 measurable 한 거가 있고, achievable 한 건 일주일에 3번이니까 불가능하진 않고 할 만한 거고. 네, 그런 그렇게 것 하신 같아요. 거네요? 네. 왜냐하면 5번을 정할 수도 있잖아요. 주말 이틀 빼고. 근데 네. 현실적으로 너무 게으르거나 몸이 안 좋거나 아, 날씨가 너무 안 좋거나 해서 못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 5번이라고 정했는데 이틀 동안 비가 왔어. 그러면 나머지 5일을 주말에도 남편을 내팽개치고 걸으러 나가야 될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자꾸 익스큐즈가 생기고 내가 하기 어, 싫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현실 가능하게 3번이라고 잡자. 이런 식으로 음,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R. R은 뭘까요? R은 relevant,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전체적인 어떤 인생의 계획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랑 이 현실 그 구체적인 올해의 목표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에서 주로 이제 쓰는 개념이다 음, 보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 뭐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비전이 있잖아요, 회사에. 근데 내가 그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전체적인 어떤 미션이나 비전하고 관련이 없는 거를 세우면 완전 의미가 없어지니까 좀 관련이 음, 되도록 한번 해보자.
있을까? 제 생각에는 이 네. R을 들으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약간 저도 미션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큰 한 덩어리에 테마라고 할까요? 그런 게 글을 쓰는 거와 관련된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글을 쓴다라는 이런 어떤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에서 S가 뭐였더라? 뭐였죠? 구체적인 거 스페시픽. 아 구체적. 네. 네. 그래서 S를 매주 메일링 그 메일 구독 서비스 메일을 보내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의뢰받은 어떤 매체에 쓰는 글을 쓰는 거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스페시픽하게 그리고 메저는 이제 일 주일에 하나 이렇게 그걸 써야 네. 되니까 네. 그리고 어치브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relevant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만약에 제 목표가 글쓰기가 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글쓰기란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태스크가 들어올 때 제 올해의 어떤 큰 테마랑 연결이 되니까 '아 그러면 그것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한번 같이 해 봐야겠다.' 그럴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쪼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회사 그러니까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거든요. 뭐 어떤 회사는 파타고니아 요새 얘기 많이 네. 나오죠.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뭔가 이 지구에 인간으로서 해를 끼치지 말고 최대한 좀 이렇게 보전하고 지속 가능성이 이 회사의 커다란 미션이에요. 근데 그쵸. 동물 털을 쓴다거나 아마 음. 굉장히 안 좋은 상반되는 환 거죠, 예. 자기의 이 가치와. 우리가 이번 겨울에 그 거위털 패딩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 거위털 패딩을 뭐 몇백 개 이상 팔아서 뭐 매출을 얼마 증진시킨다. 만약 이런 계획이 스마트에 맞는 계획일 수는 있는데 그게 이 회사의 비전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 막 아. 사육된 거위를 그렇게 많이 살상을 해서 꼭 옷을 입어야겠냐. 뭐 이런 게 음. 비전이랑 완전히 달라진다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이런 스타일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분들은 나는 가족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나 뭐 남편이나 아니면 부모님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좀 충실하게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일을 어 이를테면 일을 하는 시간을 좀 줄인다라거나 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나는 큰 미션은 '나는 가족과의 시간을 최대한 오래 충실하게 보내야지.'라고 그 자기의 미션을 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매출을 200% 늘리기 위해서 뭐 몇 시간 또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잡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이 relevant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미션이 없으면 사실 되게 별로 고민할 건덕지가 없는데 저는 사실 음. 좀 명확한 미션과 비전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좀 구체화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기는 해요. 딱히 무슨 그런 미션이나 그런 거를 가지지 않고 사는 시기들도 많은 것 같은데 쪼끔 그냥 작은 프로젝트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1 년에 올해 1 년은 예를 들어 뭐 '가족과의 시간을 충실해 보자.' 다른 것들이 혹시 손에 나더라도 네. 이런 식의 약간 목표를 정하면 그거와 relevant하게 다른 것들을 쪼끔 맞춰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네요. 네. 사실 제가 마케팅 컨설팅 같은 거 할 때도 미션이나 비전을 항상 써 보시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하기도 너무 음. 힘들고 맞아요. 저도 사실은 뭐 약간의 삶의 태도랄까 이런 건 있어도 그게 이렇게 명문화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 현수님 말한 대로 짧은 시기에 관련된 거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아니면 단기 목표를 정할 때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사실은 R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미션이 뭔지가 내 삶의 방향이 뭔지가 정해지면 오히려 나머지 것들은 그 방향을 잘 따라서 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없으니까 좀 중구난방하면서도 서로 상충되는 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마지막 남은 건 T인데 그러면 타임 이렇게 쉬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타임이요? 예. 타임 바운드 뭐 이렇게 얘기를 아 하는데 네. 시간에 대한 기준을 꼭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측정 가능한 그 계획을 measurable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간 단위가 있어서 그 안에 이걸 완수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음. 저희가 쉽게 뭐 주일에 3번 이상 운동 그럼 주일에라는 시간 기준이 있는 아 거잖아요. 그런 네네. 식으로 뭐 이를테면 음. 상반기에 매출 150% 성장 뭐 음. 요런 식의 그 계획을 세우는 건데 요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들으니까 저도 예전에 뭐 그런 플래너 같은 데 크게 생각하지 않고 썼을 때는 뭐 1번 살 빼기, 음. 2번 외국어 공부 이런 식으로 쓰면 사실은 무슨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할지 아무 생각이 없이 우선은 중요해 보이니까 남들 다 하니까 써 네. 놓고 당연히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나중엔 5 킬로 살 빼기 이런 것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 5 킬로의 그 시간에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 또 그냥 늘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연말 대로. 돼서 보면 '어머 벌써 연말이 다 됐네?' '내 이런 어 계획을 썼단 말이야?'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사실 또 1년 동안 살 빼기 5 킬로 이러면 되게 쉬워 보이고 막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노력도 당연히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어떤 짧은 단기간의 목표를 두는 게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작게 나누는 편이에요. 뭐 1 년에 5 음. 킬로라는 큰 계획이 있다면 어 일 한 달에 뭐 0.5 킬로 음. 이렇게 하면 사실 12 개월 하면 6 킬로잖아요. 오. 근데 네. 물론 그것도 안 하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막 굉장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드는데요. 느낌이 네. 막 확 쉬워진 느낌이잖아요. 그 대신 이제 네.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가기만 하면 물론 이제 못 가서 문제인데 그렇게 좀 쪼개서 어치버블 하면서 그렇죠. 그런 작게 목표를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저는 중요한 게 현재의 내 모습을 적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아.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네 예를 들면 뭐 듀오링고 3 단계에서 1월 1 일에 시작했다. 아. 그리고 뭐 1 월에는 뭐 5 단계까지 가고 2 월에는 8 단계까지 가고 이렇게 내 진전 상태를 기록을 해 놔야 '아 내가 쪼끔씩이라도 가고 있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구나.' 이런 게 체크가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1년 전에 1년 전 진도부터 시작했는지 오늘 진도부터 시작했는지 자체를 잘 모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혹시 현주님 아까 막 써 본다고 하셨잖아요. 길게 쓰면 네. 나중에 그거를 보나요? 아 그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길게 쓸 때는 사실은 그거는 무작위로 제 생각에서 떠오르는 걸 쓰는 것 같아요. 예를 음. 들면 내 목표에 뭐 예를 들어 '사건을 10 개를 하겠어.'라는 아주 구체적인 뭐가 있다기보다 우선은 생각나는 대로 써 보는 거죠. 사건을 10 개를 하고 뭐를 몇 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써 보면서 그거를 내 생활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이런 어 플랜 이제 하루의 일과를 써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1년 동안 올해 하고 싶은 일들, 올해 이루려는 일들, 뭐 매출을 얼마를 만들지
내가 운동하고 싶은 양 10km 달리기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체력을 키우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를 써 놓고 그것들을 '아 그럼 내가 이것들을 언제 시작할까? 1월 1 일부터 시작할까? 어떤 것들은 3 월부터 시작할까?' 이런 것들도 다 써 보고 네. 왜냐면 여름 휴가 가야 되니까 그럴 땐 못 할 네. 테니까 이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월, 화, 수, 목, 금에 그 내가 하려는 활동들을 다 써 보는 작업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저한테 필요한 건 마지막 그 시간표만 사실은 필요한 거죠. 앞에 부분은 다 음. 브레인스토밍에 해당하는 음. 거고. 근데 또 막상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시간표대로는 절대 또 살진 않잖아요. 하지만 네. 어 내가 한번 시뮬레이션처럼 '아 이런 생활로 패턴으로 살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내 음. 삶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느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뭐 예를 들어 '아 난 올해 10km도 빼야 되고 뭐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뭐 이사도 해야 되고 뭐 돈도 승진도 벌어야 해야 되고 되고. 돈도 뭐 연봉도 2배 늘려야 되고.' 이렇게 그냥 써 놓으면 너무 이게 막연하기도 하고 너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거 언제 다 네. 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네. 그런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붕 뜬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리하는 좋은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보는 거? 음.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나면 걱정이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 1 년에 5km '아 이거 어떻게 해?' 이런 느낌이지만 뭐 한 달에 일 0.5 한 킬로. 달에 0.5 일 주일에 0.1 킬로씩만 빼도록 한다. 아 너무 갑자기 쉬워진 그러면 우선은 맞아요. 건강에 대한 건 뭐 체크되죠. 다 한 것 같은 기분. 뭐 아까 전에 사건을 10 개 '어 이거 언제 하지?' 이러지만 또 한 달에 하나씩 나눠 놓으면 또 너무 별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음. 그런 작업만 해도 '아 한 해를 내가 그냥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플래닝을 새해에 좀 구체적으로 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건 사건을 한다.' 이렇게 써 놓으면 한 매달 그걸 앞에 써 놓은 노트를 자주 봐요. 음.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이거대로 하고 있나?' 이거를 체크를 해 봐요. 그러면 가끔씩은 내 목표 중에 살 빼기가 있었단 말이야. 이미 너무 잊어버려 가지고 내가 듀오링고를 하기로 했단 말이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한 해 연말이 되기 전에 중간에라도 그런 걸 확인을 하면 네. 다잡는 데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내 리스트 중에 있구나.' 아 그러지 그렇겠네요. 않으세요? 진행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어우 그렇게 계획을 맞아요. 세우고도. 네. 저도 엄청 잊어버리는 편인데 애초에 계획을 열심히 안 세우니까 사실 잊어버리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중간에라도 한번 점검을 하면서 잊었던 거를 되새기기도 하고 사실 계획을 세울 땐 당연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였고. 근데 그냥 어리버리 이렇게 살다 보면 해야 되는 걸 놓치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좀 메모를 해 네. 놓고 다시 펴 보고 그런 걸 하기는 해야겠네요. 근데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주 님이 이렇게 일 주일의 어떤 삶의 생활의 어떤 계획 같은 거를 미리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대로 못했을 때 스트레스가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겁도 나네요 사실 저는. 아 저는 그거대로 달성할 생각은 없거든요. 너무 그렇군요. 너무 반전인가요? 네. 저는 그걸 해 보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저는 어 그러니까 막 그런 강박증 같은 건 없는데 여러 가지 제 생활에 여러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여럿이고 네. 하니까 '내가 일 주일 안에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에 더 가까운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시간을 배치해서 하면
대부분 꽤 완전 넉넉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를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면 음. 중간중간 스케줄이 어 바뀌거나 좀 밀리거나 해도 '아 난 아직도 이걸 마칠 시간들이 남아 있어.'라는 생각이 어. 들면서 사실 불안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 내가 오히려. 내가 계획하는 게 예를 들어 되게 많다. 운동도 몇 번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나 언제 운동 가고 나 언제 뭐 하지? 언제 치우지?' 맞아요. 그게 전 제일 그런 힘든 것 생각 같아요.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써 보니까 그 각각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라는 약간의 음.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늦게 되거나 할 때 마음이 더 힘들지가 않아서 사실은 그 계획대로 하는 적은 아주 많진 않죠. 그러니까 물론 하는 적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네. 약간 용도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음. 근데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항상 저도 '아 이거 언제 다 하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치버블 한지 아닌지를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그쵸. 게 예 그런 거는 저한테도 이런 저의 불안과 그 마감병과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는 꿀팁인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거를 하고 나서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월요일 날 출근인데 뭐를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아직 안 썼어. 주말 네. 내내 되게 불안하잖아. '이거 맞아요. 언제 시작하지? 아 이거 나 다 하고 갈 수 있을까? 아 일월 밤새 해야 되나?' 이런 막 불안함? 네. 근데 저는 각각의 일을 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를 되게 항상 메저를 해 보는 편이라서 네. 되게 익숙한 거예요. 아 이거를 하는 어 데는 그리고 하나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를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밤샜던 기억만 나지 이걸 실제로 하는데 2 시간이 걸렸는지 뭐 이런 걸 잘 기억이 솔직히 안 나잖아요. 근데 저는 네.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하니까 기억이 좀 나는 편이거든요, 대강. 그렇기 때문에 미루면서 마음이 편해요. '아 나한테 일요일 "나 2 3 시간만 있으면 시간 된다." 3 시간만 있으면 그때 클리어하고 편하게 잠을 자면 돼.' 그래서 물론 미루면서 기분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막 음.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느꼈던 극도의 초조함과 네. 불안함과 죄책감 그런 거는 이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이게 사실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했던 시간 쓰기에서도 이제 항상 이게 30 분짜리인지 뭐 15 분짜리인지 2 시간짜리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거랑도 연결이 되면서 저도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마음이라도 편하게 어차피 마감해야 할 거거든요, 일은. 근데 네. 그 시간까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사를 해 봐야겠네요. 근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계획을 세웠다는 걸 잊지 않고 자기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리마인드를 시켜 줘야 한 음. 해 내내 그 계획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월에는 엄청 계획이 많았다가 네. 몇 달 지나면 아무 계획도 없고 약간 그냥 뭔가 바쁜 느낌? 내가 뭐 맞아요. 하기로 했는지도 다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또 지나고 나면 '아 맞다. 올해 나 이런 거 하기로 했는데.' 이런 약간의 또 아쉬움? 네. 그랬던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한번 올해 꼭 하고 싶은 구체적인 계획들 스마트와 관련 그 스마트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하는 계획들을 한번 세워 보고요.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 볼까요? 방송으로 해도 좋고 내가 과연 이 계획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같이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져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저희 이거 현주랑 진행 중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도 이제 1월 초니까 계획을 아마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중간에 같이 한번 점검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약간 예전에 저처럼 뭐 외국어 공부하기
영어 공부하기 이런 추상적인 목표를 적으신 분들은 오늘 진행님이 말해 주신 스마트 방식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아니면 일 주일에 한번 뭘 해야 되는지 좀 더 알 수 있게 돼서 네, 자기 목표에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현주님 혹시 그러면 올해 '요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걸 하나 정도만 공유를 한번 해 볼까요? 어떤 게 있으세요? 저요?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어 체중 감량입니다. 작년에 운동 엄청 열심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2달 만이었어요. 아 9월, 10 월을 9월, 10 월은 정말 '아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야?' 할 정도로 정말 규칙적으로 했는데 11 월에 정말 하기가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12 월도 절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2달을 네. 안 하고 나니까 다시 1 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스마트에 따라서 타임 바운드도 정하고 진짜 구체적으로 정확한 측정 가능한 수치와 그런 것들을 딱 만들어서 실천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해 보고 싶어요. 네. 중간에 점검을 같이 하는 걸로. 좀 말하고서도 '이거 너무 불리한 건데?' 싶어요. '왜 내가 그런 걸 말했을까? 딴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 더 하셔도 돼요. 하나 아니에요. 더 2 해 개까지 볼까요? 하는 거 더 힘들어요. 지금 이 하나도 힘들어요. 저는 사실 올해 동영상 강의를 만들려고 해요. 음.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올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주님 말한 대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아까 스마트랑 도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뭐 '3 월까지는 뭐 이를테면 음. 뭐를 만든다.' 그러면 그걸 네. 위해서 내가 일 주일에 몇 시간을 교환을 짜는 데 투자를 하겠다거나 녹화를 하는 데 투자를 음. 하겠다. 요런 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또 진짜 런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는 굉장히 생산성 있는 한 해가 되겠네요. 네. 제발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계획 세우기와 계획을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계획 세우는 방법, 나만의 유지 관리 노하우,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있다면 또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에 댓글이 드디어 달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면 서로의 지혜도 나누고 아이디어나 경험들도 나누면서 좀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